6강 여기 신석정의 역사 그 다음에 지리산 뻐꾸기 두 가지가 묶여 있는데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역사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거 알아? 뭐 풀이라는 시, 벼라는 시, 또 누에라는 시 이게 전부 다 민중과 관련된 거거든. 자 그런 거랑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한번 볼게. 여기에 중심 소재는 달래꽃이야. 달래꽃, 보잘것없는 자연의 어떤 자연물에 해당되지만 이게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일단 먼저 얘기해 줄게. 민중의 저력이다. 민중의 저력. 저력이 뭐야? 민중은 밟아도 죽지 않는 풀처럼, 알았어?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요. 벼처럼 혼자가 아니라 연대해서 뭔가 어려운 고통을 이겨내는 거야. 그런 걸 다 가지고 있는 게 달래꽃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달래꽃 하나만 또 있는 게 아니고 달래꽃 주변에 있는 뭐 여기 지금 바람도 나오고 벌나비 뭐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달래꽃이 피어나고 계속 생존하는 거에 도움을 주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달래꽃을 중심으로 다 모여 있는 거야. 햇볕도 벌나비도 그렇게 모두 달래꽃과 모여서 아까 얘기했던 민중의 생명력, 그 강인하게 버텨가는 힘, 뭐 이런 것들을 주는 거란 말이야. 근데 혼자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 민중의 연대의식. 여기는 아까 나왔던 벼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했어.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까? 자, 보세요. 저 보잘것없는 한 송이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다사롭게 타오르는 햇볕이 있고요. 보드러운 바람도 불고 거기에 모여드는 벌나비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란 말이야. 다 모여 있어. 일상적으로 자연물인 달래꽃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햇볕, 바람, 벌나비 이런 것들이 모두 같이 모여 있는 거야. 이런 건 뭐 민중의 연대의식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달래꽃 혼자 존재하는 건 자연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공감하고 같이 친숙하게 같이 존재하는 것들이지. 자,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렴풋이 이끌고 가는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렴풋이 이끌고 가는 크나큰 어느 알 수 없는 마음. 이게 뭔데? 그게 바로 저력이란 말이야. 알 수 없는 마음. 힘이란 말이지. 그리고 그 강인한 생명력이란 말이지. 이런 것들, 알 수 없는 힘, 강인한 생명력, 이런 것들 모두 있기 때문에 자, 이끌고 가는 것이 생기는 거야. 혼자서 이끌어 가는 게 아니지. 저리도 조촐하게 한 송이 달래꽃은 피어나는 것이요. 길이 오랫동안 영원히 멸하지 않을 것이다. 쭉 이어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달래꽃은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그 주위에는 햇볕도 바람도 벌나비도 함께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힘이 있는 거고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달래꽃은 영원히 멸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모습은 하잘것없지만 자, 달래꽃의 저력, 힘, 강인한 생명력 이런 것들은 모두 민중의 생명력이고 민중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다. 연대하고 화합하면서 계속해서 영원한 삶을 이어갈 거다. 자, 그래서 민중은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가 없는 거야. 풀도 마찬가지고 벼도 마찬가지고 풀은 밟아도 걔도 마찬가지잖아. 바람보다 먼저 눕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역시 세상에 어떤 그 어려움이나 난관이 오더라도 다 견뎌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갈게. 바윗돌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르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르는 게 뭔가 여기서 보면 바윗돌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현실의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이야. 이런 걸 다 이겨낸다는 뜻이고 그 얘기는 저력과 힘이라고 해도 되고 그런 데서도 살아남는 생명력이라고 해도 돼. 알았지? 자, 저 애잔한 달래꽃. 요 애잔하다는 이유는 이거는
민중에게 느끼는 감정하고 비슷해. 알았니? 달래꽃에서 느껴지는 감정, 민중에게 느껴지는 감정 다르지 않다. 애잔함이다. 저렇게 뭐랄까 슬프고 힘들고 안 돼 보여. 이런 얘기야. 달래꽃의 긴긴 역사라거나 그 막아낼 수 없는 위대한 힘. 아까 나왔던 그거 뭐야? 저력이라고 얘기했잖아 아까. 힘.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는 것도, 자 여기 화자 나왔는데 화자는 이것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뭔데? 대지를 뚫고 얼어붙었던 그 바위돌 같은 땅을 솟아오르는 거. 그 다음에 애잔하고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그 어떤 것도 막아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 이것들, 이게 모두 내가 찬양하는 것도 오래오래 우리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위를 자작나무 허울 벗듯 훌훌 벗고 싶은 달래꽃같이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졌기에. 굉장히 길지, 그지? 우리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수위. 자, 우리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수위가 뭐야? 죄수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죄수는, 거추장스러운 수의는 일종의 억압이라고 해야 되겠지. 짓누르는 거야. 알았니? 그리고 자작나무 허울 벗듯이 훌훌 벗고 싶은 달래꽃같이. 자, 달래꽃같이. 여기는 지금 억압과 굴레에서 훌훌 벗었다 그랬으니까, 미안해. 벗고 싶다 그랬으니까. 그 달래꽃의 마음을 얘기한 거야. 억압, 굴레라고 하지, 굴레. 멍해 이런 거 있잖아. 여기는 훌훌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음성상징어 썼고요. 음성상징어를 사용해가지고 소망을 얘기한 거야. 달래꽃이 억압과 굴레를 벗고 싶은 것 같이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졌기에, 누가? 민중이겠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란 말이야. 자, 그러면 민중의 삶은 어떻다고? 억압과 굴레의 삶이야. 그래도 달래꽃처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유롭고 싶고, 그리고 영원히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민중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러니까 달래꽃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건 민중의 모습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화자의 느낌이 애잔하다고 얘기한 거야. 우리도 민중들이 죽을 것 같은데, 없어질 것 같은데 계속해서 살아남고 이 역사의 주인공이고 그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많이 봤죠? 한 송이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이거 이전에 나왔던 거 반복하고 있는 거야. 햇볕도 있었고 바람도 있고 벌나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무한한 마음과 입맞추고 살아가는 것처럼, 입맞추고 살아간다? 보통 입맞춘다는 게 뭐야? 이 연대한다는 거지. 꼭 입을 맞추는 게 아닌 관용적 표현이잖아. 함께 화합하고 연대하고 살아가듯, 누가? 달래꽃이 햇볕, 바람, 벌나비, 그리고 또 무한한 마음과 입맞추고 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너의 뜨거운 심장과 아름다운 모든 것이 샘처럼 온통 괴어있는, 그리고 항상 내가 꼭 줄 수 있는 그 뜨거운 핏줄이 나뭇가지처럼 타고 오른 뱅어같이 예쁜 손. 그러면 이게 계속 얘기하는 거야. 뭐 얘기하냐면 이런 거 얘기하고 있죠. 너의 뜨거운 심장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모든 것이 샘처럼 온통 괴어있는 그 눈망울 얘기했고요. 그리고 항상 내가 꼭 줄 수 있는 뜨거운 핏줄이, 그리고 나뭇가지처럼 타오르는 뱅어같이 예쁜 손이, 너의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가야 할 저 환히 트인 길이 있어. 자, 환히 트인 길, 앞길이 박다란 얘기잖아, 그지? 결국 밝은 미래를 의미하는 거야. 자, 밝은 미래가 있고요. 그리고 늘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당위성을 또 얘기했어. 맨 마지막에. 당위성이라는 게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 당위성.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모요 하는 이런 뭐뭐요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됐지. 뭐뭐디요, 뭐뭐디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 위에서 보면 뭐뭐시요, 뭐뭐시다. 뭐뭐시요, 뭐뭐시다. 이런 게 이제 반복이니까 운율이고요. 운율, 음악적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이 운율이다. 위에다 한번 쳐볼까? 뭐뭐디요, 뭐뭐디다. 뭐뭐디요, 뭐뭐디요, 뭐뭐할 것이다. 요게 반복됐다. 뭐뭐디요, 뭐뭐, 어미가 반복된 거야, 어미가. 자, 그래서 여기 달래꽃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 달래꽃은 민중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 추상적 관념을 형상화시킨 부분이 있어. 그런 걸 우리가 상징이라고 얘기하죠. 뭔데요? 푸른 수위. 이거는 옷이야. 죄수들이 입는 옷. 이제 어디 도망 못 가게 감옥에 가두고 입히는 옷이란 말이야. 그게 추상적 의미, 억압과 굴레를 상징하고 있는 거지. 알았어? 이렇게 구체적 사물을 가지고 추상적인 걸 형상화하는 걸 상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수위는 보고 만질 수 있지만 굴레와 억압은 보고 만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물을 가지고 추상적 관념을 얘기했으니까 상징이라고 얘기하면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왜 화자는 달래꽃을 보면서 민중이라고 얘기했는지 공통점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민중은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살아갈 거다. 영원히 살아남았다. 첫 번째. 됐죠? 그리고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다. 이게 민중의 속성이야. 세 번째, 쭉 해서 막아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민중의 저력. 이게 민중하고 달래꽃의 속성, 같은 속성이야. 그 다음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햇볕과 벌나비, 무한한 마음과 연대하며 살아간다. 이게 민중의 속성이라고 봐야 되겠지. 연대와 화합이 바로 민중의 속성이야. 그 다음에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요 죽도록 사랑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진 거다. 민중이라는 것은 바로 달래꽃하고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존재의 당위성이라고 하지. 달래꽃도 마땅히 영원히 살아가야 되고 민중도 역시 영원히 살아가야 된다. 마땅히. 다섯 번째. 그래서 속성이 5번 나왔어. 알겠지? 이건 다 달래꽃도 되고 민중도 돼. 달래꽃을 보면서 민중이라고 생각한 건 민중과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달래꽃 얘기 5가지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건 민중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자, 지금 신석정의 역사를 하고 있다. 알았니? 원래 이 신석정 시에서는 보통 신석정의 시의 어떤 색깔은 분위기는 절대 이런 시가 아니야. 알았니? 절대 아니라고. 왜냐하면 신석정은 뭐 그 먼 날을 아르십니까? 어머니 뭐 그곳에 살게 밀어놨던 낭만적인 시를 쓴 사람이야. 전원적이고 낭만적인 시를 썼는데 여기는 지금 뭐 일제강점기 때 사실은 신석정의 삶이 창씨개명도 안 했고요. 아니 저항시 같은 시들도 많이 썼어. 아까 얘기했던 그 먼 나라를 아십니까의 그 먼 나라가 바로 독립된 이상국가야. 알았니? 자, 그 다음에 해방되고 나서 독립되고 나서 4.19, 5.16 이런 것들을 다 거치면서 신석정이라는 시인이 독재, 불의에 항거하는 민중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시를 썼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이게 역사, 민중의 역사, 민중의 삶 이런 걸 얘기하고 싶어서 달래꽃을 등장시킨 거라고 보면 되겠네. 이게